장대양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방송을 쉬게 된 게 벌써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방송을 하게 됐고요. 좋은 정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9,000여 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미국 경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 또 다양한 이슈 가지고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 전망을 내다볼 수가 있는데, 대외 경제, 수출이라든지 내수 경제, 또 이 금리 문제, 정부의 정책, 또 개발 이슈, 또 교통 이슈, 이런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 가격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 이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공 스토리까지 다양한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제가 2022년에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우리 장대장TV에서 서치를 해보시면 그런 영상이 나올 겁니다. 송도 아파트에 관련돼서 그때만 해도 이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한 아파트가 33평형이 5억 초중반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전세를 끼고 갭투자 5천만 원이 가능했던 건데, 이런 매물을 잡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8억 5천만 원이 갑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투자해서 3억 이상의 수익이 2년 만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더 기다리고,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이 꼭지점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공부를 꾸준히 해가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내용은요, 강남이 아닌데 평당 1억을 찍었다. 어떤 동네일까요? 그리고 어떤 투자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자,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팁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투자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어떤 아파트들이 현재 1억이 넘었고 강남이 아닌데 1억이 넘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시의 정책을 봐야 되는데, 2040, 그러니까 2040년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3도심이 있습니다. 강남권, 영등포권, 또 이 서울 도심에 광화문이 있는 그 도심권, 이렇게 세 곳이 3도심인데, 여의도 쪽도 우리 장대장TV에서 제가 방송했던 부분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세요. 이 강남은 많이 오르는데, 또 마포도 오르는데 여의도가 안 오르더라, 이런 그때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답해 드린 게, 여의도가 서울의 3도심이고 여의도도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여의도도 부촌입니다. 이 서부권의 부촌인데, 오래된 50년이 넘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부자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게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여의도를 선택을 해라 라는 제가 이런 조언을 해 드렸는데, 바로 그 제 조언이 지금 결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여의도에 있는 시범 아파트의 18평형이 18억 7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평당 1억이 넘어가는 시세죠. 여의도 최초로 지금 평당 1억을 찍었습니다. 자, 여의도에 있는 이 3부 아파트 28평형은 26억 3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신고가를. 이건 평당 9,4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시세입니다. 이 여의도가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들썩이는 건데, 자, 여의도가 어떤 지역이죠? 바로 이 금융특구입니다. 물론 지금 중간에 이 금융회사들이 강남권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홍콩에 있던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정부가 홍콩을 본격적으로 이 손을 대면서 가까운 싱가포르로 이전해서 싱가포르도 최고가를 찍었고요. 바로 또 영국 런던, 이 금융회사들이 많이 있는 이런 곳으로 몰려들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금융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만들겠다, 여의도를. 자, 이런 호재도 있었고요. 또 여의도에 지금 국회가 있는데 그 국회를 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회의사당 때문에 이 건축 제한을 받는 그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용적률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금융도시로 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적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의도가 이렇게 평당 1억을 찍었는데요. 자, 이 강남권 어떻습니까? 예, 2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억을 일부는 찍었습니다. 자, 이 서초구 아파트는 한강변에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요. 이 레미안 온베일리, 최근에 이 준공된 레미안 온베일리가 34평형이 무려 이 34평형이 국민평형인데 55억을 찍었습니다. 평당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레미안 온베일리 52평형은 106억을 찍었습니다. 와, 50평형의 아파트가 이거 건물이 아닙니다. 106억을 찍었어요. 평당 2억을 최초로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방에서 100억 가지고 강남권에 건물 사겠다고 가끔 전화 오는 고객도 있는데 50평의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반포동에 바로 이 터미널 옆에 있죠. 레미안 퍼스티지. 이거 2008년에 입주를 해서 거의 17년 된 아파트인데 이 34평형이 44억 2천만 원으로 평당 1억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구축 아파트도 평당 1억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강남구로 가보겠습니다. 이 강남구는 또 재건축이 되면은 최고가, 이 반포의 재건축 아파트를 능가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현대 아파트, 뭐 이런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있죠. 압구정 현대 13자 35평형이 50억으로 평당 1억 4,200만 원을 찍었습니다. 또 어제 뉴스에서는 유명 연예인이죠. 유명 연예인이 50평의 아파트를 71억에 샀다. 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다 아마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 아파트 한 채가 100억, 200억을 훌쩍 뛰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작년 7월에 9천 건이 넘었는데 하락하다가 작년 9월에 3천 건까지 뚝 떨어졌다가 최근 2월 달에는 1,000건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이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 것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내놓을 텐데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금리 인하가 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제가 추가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의도가 평당 1억을 찍었다. 또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2억을 찍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의 팁을 얻어서 앞으로 어떻게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투자 팁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자체나 국가 정책을 잘 해석을 하고 저평가 지역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3년 전쯤에 여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지 않고 거의 이 강남권과 마포권이 들썩일 때 여의도만 들썩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책적, 정치적 이슈를 잘 해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가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된 감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이 여의도가 금융특구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또 2040 도시기본계획의 서울 3도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크게 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거래가 없을 때 잠잠할 때 들어갔어야 됐다는 얘기죠. 강남이든 여의도든 지금 뭐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요가 몰리는 쪽은 3억을 향해서 2억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투자해야 될 곳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정책을 예측을 할 때.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특히 경제 이슈,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경제적인 이슈, 그리고 내수경제, 금리, 그리고 이 정부의 정책, 시의 정책,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투자 팁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장TV 10만 명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꼭 10만 명을 다시 회복을 해서 실버 버튼을 가지고 있는 게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까지 갈 수 있도록 정말 유익한 정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